대성마이맹 불꽃남자 NK의 이번 통합과학 9월 모평 총평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봐보자고요. 일단 9월 통합과학 모평 25문항입니다. 난이도는 이제 쌤이 중상 정도로 얘기를 해놨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대치동 주요학교 내신문항과 비교할 때는 중 정도가 맞아요. 예. 근데 현재 고1 수준에는 적절한 난이도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이니 조금 킬러가 될 만한 문항들이 그래도 몇 개는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냉정히 말해서 그런 문항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딱 난이도 수준에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문제는 25문항이고요. 난이도 높은 것들이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아닙니다. 근데 쌤이 6월 모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평에 나오는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제 보여주는 문항들인 건데요. 일단 평가원식 추론형 스타일에 이제 이런 거는 쌤이 되게 얘기를 할 때 글상자를 주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실험 과정, 그 다음에 결과 또는 탐구 과정, 그 다음에 결론, 가설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결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거든. 이런 문항이 20번과 25번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도 수능형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스타일이 내신에도 상당히 여러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 봤고요. 6평에는 그래도 단원 간 연계 시도를 시도한 문항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3번, 14번이라고 쌤이 넣어놓긴 했으나 단원 간 연계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항들이 단원 내에서 따로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가원에서 내놓은 통합과학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 단원 간으로 연계를 해놓은 문항들이 몇몇 보여요. 이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물화생지가 1대1대1로 연계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원 간, 그 다음에 과목 간 연계는 수능에서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아직 고1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고3이 됐을 때 모평에는 이런 탐구 문항이나 단원, 과목 간 연계, 문항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봐보면 20번 감자즙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가설이 있고 탐구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고, 가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결론이 타당하고 할 때 가설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나름 탐구 활동에 관련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이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바둑돌이 되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모의 실험은 과정과 결과를 주는데, 교과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의 모의 실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의 모의 실험을 보면 초콜릿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털실방울과 스타이로폼 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항생제 내성세균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을 갖다가 모의 실험을 통해 이렇게 회차가 반복되는 거는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를 갖다 탐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초콜릿으로 할 때는 이랑 실험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 빨강,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검은색,
초콜릿이 있는데 노란색 도화지 위에 여기도 종이 위잖아요. 초콜릿을 펼쳐놓고 모드먼들이 똑같이 여기처럼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눈에 띄는 초콜릿을 5개씩 집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요 라 정도까지와 동일한 그런 실험 과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노란색 도화지라고 했었기 때문에 초콜릿 중에 어느 한 종류를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돌연변이고 항생제 내성세균이 돌연변이에 의해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노란색 초콜릿이 노란색 도화지 위에 눈에 잘 안 띄잖아.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초콜릿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거든. 이를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 비유하는 거죠. 노란색 초콜릿은 항생제 내성세균. 그 다음에 남은 개수를 세가지고 똑같이 초콜릿을 추가하면 증식 과정, 무성생식 과정을. 그 다음에 모드먼이 초콜릿을 찝어내는 과정은 자연도태, 항생제가 내성이 없는 세균을 집어내는 과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여기는 흰색 종이에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이 있으니 흰색 바둑돌이 눈에 잘 안 띄어. 그러면 눈을 감았다 뜨자마자 바둑돌을 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 바둑돌의 비율이 늘어날 거야. 왜냐하면 검은색 바둑돌이 눈에 잘 띄니까 검은색 바둑돌을 많이 집어낼 거거든요. 근데 항생제 내성세균의 모의 실험과 조금 다른 거는 뭐 얘도 자연 선택이지만 요 마과정이 들어가요.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 위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해설에서는 얘기해놨는데 이 과정이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자연 선택의 예인, 공업 암화, 공업 흑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주고 이렇게 되면은 검은색 종이에서는 검은색 바둑돌이 눈에 안 띄고 흰색 바둑돌이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흰색 바둑돌이 계속 제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흰색 종이 위에서는 흰색 바둑돌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검은색 종이 위에서는 검은색 바둑돌의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수능형이고요. 탐구고요. 그 다음에 추론형이죠. 근데 이제 요 두 개는 쌤이 단원 간 연계라고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각의 구성물질의 규칙성을 할 때 규소와 산소 사이가 공유결합인 거는 그 단원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공유결합이 화학결합 단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나마 규산형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 얘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 단원에 보면 순수 반도체거든요. 요 정도가 그나마 다른 단원의 내용을 좀 차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단원 간 연계로 보긴 좀 부끄럽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말 억지로 갔다는 건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물질순환, 섹션을 나누면 구분이 되고 지금 이 자연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건 지각변동, 지진과 화산활동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얘를 구태여 어느 곤과 어느 곤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면 직곤과 기곤의 상호작용이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앞에 나오는 각 지구 시스템의 곤에서의 상호작용 섹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단원 간도 좀 그렇고 섹션 간 연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쌤이 얘기한 대로 특별히 여기에서 단원 간 연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5문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고 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대성마임에게 불꽃남자 NK입니다. 대성마임의 불꽃남자 NK의 9월 모평 통합과학 해설 강의입니다.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느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에 일부다. 뭐 길이, 뭐 너비. 너비가 2.19m고요. 길이가 이제 우리가 전장이라고 하는데 5.02m면 나름 대형차 쪽으로 들어갑니다. 요 5m 기준이 그 너비가 2.19면 꽤 이제 넓은 거야. 이 정도면 큰 차입니다. 근데 속력이 최대 240km/h. 어우, 좋아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급속 20분. 아하,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최대 555km. 자,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즉 유도량을 물어보는 문제야. 미터, 요거는 길이. 쌤이 항상 얘기하지. 기본량은 7가지. 외우는 법은 시길질전 온광물. 일본에 시길질전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야. 온광물. 온천물에 광물이 녹아 있어서 온천을 하면 뽀송뽀송해요. 응? 오케이? 시길질전 온광물.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입니다. 시간에 다니는 세크,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 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길이. 지금 이제 사실 요거는 시간이죠. 물론 이제 기본 단위는 세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분을 쓰긴 했으나 시간도 기본량입니다. 거리. 지금 얘도 이제 길이의 단위가 되는 거죠. 킬로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긴 하나 길입니다. 근데 속력은 길이와 시간 두 개의 기본량으로 유도된 유도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2번. 규모에 대한 자료다. 자연현상은 원자처럼 작은 것부터 우주처럼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에서 일어난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한다. 스케일입니다.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은 다양하면 당연하죠. 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줄자로 잴 순 없잖아요. 세포의 크기를 재는데 줄자로 잴 순 없잖아요. 그죠? 대상의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은 다양하며 적혈구는 작으니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지름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는 접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네요.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 아유, 야, 이건 누가 봐도 수소원자 지름 아니니? 그래서 1.5점이네. 그죠? 아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지? 수원자의 지름은 약 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쯤 됩니다. 핵의 직경은 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쯤 됩니다. 그러니 적혈구보다는 작죠, 뭐.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약. 양의의 평균 몸 길이는 모르겠다, 야.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한 8,800? 그죠? 그러니까 한 8,800m? 10km가 안 되는 거죠. 은하의 반지름,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섹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뭐가 되건 요거는 1번 해야 되겠네요. 3번,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해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를 나타낸 거다. 강우량을 이렇게 재는 거네요. 그죠? 이제 빗물이 모이면 얘를 갖다가 이 무게를 깊이로 환산해
강우량을 측정한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시간 간격에 따라 강우량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연속적은 아니에요. 그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말로 써 있어요. 디지털. 이건 디지털 신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비가 내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강우량이 쌓이는 거는 사실은 연속적이죠. 그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저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에 센서가 있겠죠. 이 센서가 이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정보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식이죠. 이게 연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1시간 동안에 이만큼 왔고 그 다음은 이만큼 왔고 불연속적인 데이터란 말입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렇죠. 센서가 없으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 전송 시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손상 위험이 적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쓰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의 답은 니은 2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넘버 4. 스펙트럼 얘기네요.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방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네요. 얘가 방출이네요. 검은 바탕에 밝은 선. 얘네는 흡수,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 선. A, B는 임의의 원소다. 지금 여기 보시면 A에서는 별 S에 없네요. 그런데 B의 흡수선은 여기 점점점으로 친절하게 해놨잖아. 별 S에 있네요. 그럼 뭐야? 별 S는 B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A와 B가 동일한 원소라면 선의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원소의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은 선의 위치가 동일하죠. 그래서 원소의 지문이라 하는 겁니다. 별 S의 대기에는 별에서 나오는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흡수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면 B의 선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B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 되겠네요. 그죠? 넘버 5.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 이건 시험에 사실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빅뱅 이후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쿼크가 뭐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업코크 둘에 다운코크 하나, 중성자는 업코크 하나에 다운코크 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헬륨 원자액은 당연히 전기적으로 E뿔의 전하를 띠죠. 원자액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빅뱅의 핵심이 뭐라고?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내려가기 때문에 입자 간의 인력의 영향이 커지면서 점점 입자들이 뭉쳐진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가식의 온도가 높아야죠. 5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버 6. 화합물 AB, 이온결합이네요. 자, A가 하나를 잃으면 10개 네온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전자가 11개니까 11번 나트륨이고요. B는 전자 하나를 먹으니 10번 네온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하나가 적은 9번의 플로린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NaF라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죠? B는 플로린 2주기에 17조, 원자가 전자는 7개. 지금 원자 번호는 A는 11번, B는 9번. A가 B보다 크다. A와 B는 동일 주기가 아니죠. 얘는 3주기에 1조, 얘는 2주기에 17조 원소입니다. 그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일주기 1족 이 자리는 수소잖아요. 2주기 16족 이게 바로바로 떠야 된다고. 얘 8번의 산소잖아. 3주기 2족 얘는 12번의 마그네슘. 3주기의 17족 얘는 17번의 염소거든요. B는 산소입니다. B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건 비금속 A와 D네요. H2O 그 다음에 O는 16쪽으로 공유결합을 2개 할 수 있잖아. 결합선 2개 OCl2 요런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할로젠은 하나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O는 전자 2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 2개면 되거든요. 그래서 2가지예요. 요건 날라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D2, MgCl2 음이온 Cl-, Cl이 전자 하나 먹으면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 B는 16쪽 O2 2개를 공유해야 됩니다. D는 17쪽 옥텟이 되려면 하나만 공유하면 돼요. 단일 결합입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O2는 2개, D2는 하나. 그래서 틀린 겁니다.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옥텟이 되기 위해 16쪽은 전자 2개를 공유해야 되고 17쪽은 옥텟이 되기 위해 전자 하나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다. 오케이. 다음에 8번. 알카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알카리 금속이라는 얘기죠. 칼로 자르며 단면을 관찰하면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게 A가 만약에 나트륨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 나트륨을 공기 중에 단면을 관찰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택을 잃게 되죠. 얘를 물이 담긴 비커에 넣으면 물과 반응해서 NaOH 이렇게 염기성으로 바뀌고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염기는 페놀프탈레인이란 지시약을 붉게 변화시키죠. 그죠? 페놀프탈레인이란 지시약을 붉게 변화시킵니다.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 산소와 반응한 거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 거 맞습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입니다.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좋습니다.
A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석유 속에 넣어 보관하는 겁니다. 답은 그느드. 석유나 벤젠에 넣어 알칼리 금속을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공기와 물과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류탄, 수류탄산 규철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입니다. 중심부 온도는 질량이 커야 중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 훨씬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나가 높지. 얘는 철까지 만들어냈거든. 가는 초신성 폭발은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하는 겁니다. 얘는 주계열성에서 뭘 가지? 초거성을 거쳐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의 질량에 따라 중성자 별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되죠. 그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을 거쳐 그 다음에 행성상성운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진화 과정의 초연성 폭발 거치지 않습니다. 안 터져요.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 핵융합이 중심부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점점 양파 껍질이 층층이 쌓이듯이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9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 전류가 흐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졌네요. 얘는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이죠. 수용액에서 이온화돼서 전류를 통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온화 안 되네요. 전류 안 통하네요. 그럼 얘는 공유결합 물질로 봐야죠. 그죠? 뭐 이온결합이야 염화나트륨 좋네요. 포도당 설탕은 안 돼. 얘는 공유결합이야. 포도당은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설탕은 C가 12개, H가 22개, O가 11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공유결합이어야 되니까 얘는 염화칼륨, 얘는 KCl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안 되고 요거 설탕. 1번밖에 될 수가 없네. 10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판의 경계네요. A는 양쪽으로 갈라지잖아. 발산형. B는 발산형과 발산형이 어긋나 그 가운데서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존형. 발산형은 판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소멸되는 곳은 수렴형 경계고요. 보존형 경계는 해령이 아니라 변환단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고요. 보존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마의 상승하강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A에서가 활발하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가 해령이죠. 특히나 여기는 해양판이기 때문에 A의 해령이 발달합니다. B에는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 고무와 구리, 구리는 금속, 금속은 자유전자, 전기전도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고무는 부도체,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구리죠,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보다 전류가 잘 흐른다. 당연한 얘기죠. 도체인데.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른다. 저마늄 14족 순수 반도체입니다. 저마늄과 규소 여기에 불순물을 추가하면 P형이나 N형 불순물 반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죠.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느드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걸리는 게 없이 쭉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시도들은 없고 단원 내에서 그냥 깔끔하게 나온 문제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휘석. 지금 휘석은 쌤이 뭐라 그랬어? 가미가크 석장됐다. 그지? 그러면 휘석은 가미가크 이거 단사스령이란 말이야. 단사스령 맞네요. 그냥 사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규산염 사면체가. 규소와 산소. 규산염 사면체가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가 되죠. 규소와 산소의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A와 학생 B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산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되죠. 순수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요. 답은 5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 단원 간 연계라고 앞에서 총평이 얘기한 건데 좀 부끄럽죠. 그렇게 연계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14번도 쌤이 총평에서 단원 간 연계라고 했으나 뭐 사실 이제 연계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지구 시스템의 앞부분이에요. 지금 에너지원 가다. 밀물썰물, 조력에너지. 지진 화산, 지각변동,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 걔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는 조력. 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99.9%예요. 그 이상이에요. 대기 중으로의 화산가스 분출.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권과 수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수권이겠어요. 그죠? 오케이. 답은 기억. 1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15번. 해수의 층상 구조를 얘기하고 있네요. 식이래네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요. 얘는 혼합층이 두꺼워요. 바람이 세단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이때가 겨울이고 아무래도 이때가 여름이지 않을까? 겨울은 추우니까 표층수온의 온도가 낮고 겨울은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비시기가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일정한 층입니다. 답은 드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16번 물리네요. 배점이 그나마 2.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난도가 있는 문제란 얘기인데요.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중심을 향한 연직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심력이 중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F는 MA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 인공위성은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지금 이 인공위성은 중력이라는 구심력을 받고 있고요. 그 말은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B도 당연히 가속도 운동을 하죠. 뭐에 의해? 중력에 의해. 그래서 A와 B는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짜힘이 존재한다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B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이라고 하면 초당 9.8m/s씩 빠르기,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그죠? 16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7.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높이뛰기 선수가 장애물을 넘어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이 기역하므로 시간을 증가시킨 거죠. 푹신한 매트로. 그러면 I는 F∆T에서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시간을 느리면 힘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해서 안전장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 그지? 18번. 질량이 동일한 물체 AB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졌을 때 AB의 운동 경로를 각각 나타낸 거다. AB는 수평 방향으로 D, ED만큼 이동하였다. 질량이 동일하고요. 같은 높이고요.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평 방향의 속도, 던져진 속도를 VA, VB라고 하면 시간이 똑같은데 수평 도달 거리가 얘가 2배이기 때문에 VB가 VA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다면 지구 중심을 향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동일한 거고요. 동일한 가속도를 받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 B가 A의 2배고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B하고 A.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A, B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높이니까. 쌤. 그래, 틀리지.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 1, 2. 막단백질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촉진 확산이거든요. 능동송은 아닌 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 확산이고요. 2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니 단순 확산입니다. 기억은 친수성의 머리, 니은은 소수성의 꼬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단백질이죠. 막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친수성은 친수성의 머리, 기억입니다. 기억. 디귿, 투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에 포도당이 있다. 투? 포도당은 친수성, 수용성.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 촉진 확산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건요,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기체 분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그지? 촉진 확산하는 거는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온들. 이런 것들이 촉진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19번은 기억만 맞습니다. 그죠? 20번. 이게 이제 그나마 탐구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놈이죠. 그게 카탈레이스란 말이야.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근데 지금 가설이 뭐냐면 과산화수소 5ml를 A, B에 넣고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감자즙을 넣은 직후에 기포가 발생하는지, 그럼 기포가 산소란 말이죠. 근데 A는 증류수가 있는데 기포가 발생 안 하고 B는 감자즙이 들어갔는데 기포가 많이 발생해. 이 말은 감자즙에 뭔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설을 그렇게 세워야 가설이 타당하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 감자즙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뭔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빠르게 촉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효소고요. 뭐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카탈레이스는 효소고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뭐 기억은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 가설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들어있어야 낮아지죠. 그래서 B가 A보다 낮아진 겁니다. 큰 게 아니죠. 답은 뭐야? 그, 느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화작용이라 이렇게 발열 반응인데요. 카탈레이스를 쓰면 이렇게 경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나 반응물부터 꼭대기, 전이 상태까지.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를 사용하면, 즉 감자즙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놈이죠. 오케이?
21. 세포의 구조네요. 쌤이 항상 얘기하지. 엽전 쌓인 것 같은 구조, 엽록체. 그게 이제 원래는 틸라코이드라는 구조인데 구조를 볼 때는 쉽죠. 엽전, 엽록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소포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세포질에 프리하게 있는 이 좁쌀 모양의 알갱이, 라이보솜, 리보솜입니다. C는 핵이겠네요. 그죠? A는 포도당이 분해돼 에너지가 생성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아닙니까? A는 엽록체잖아요. 얘는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고. 기억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B는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뭐 동물세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라이보솜은. 왜? 생명체가 단백질을 못 만들면 끝장이야.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B는 라이보솜은 동물에도 당연히 있죠. C, 핵에는 염색사,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는 DNA가 주성분이고 DNA 안에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DNA가 들어있죠. 4번 되겠네요. 그죠? 22. 유전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크게 뭐 무리 없이 평범해요. 지금 UCG, RNA가 요 1번 가닥의 상보적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가닥이 주형이란 얘기예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2번 가닥은 비주형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니은은 CGC의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G, C, G가 되는 겁니다. 1번 가닥이 주형이니까요. 그러면 기억 니은은 3개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1, 2는 각각의 가닥이니까 1번이 주형, 2번이 비주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전 정보라는 건 코돈을 의미하고요. 아미노산의 모형이 있네요. 오케이. 근데 봐. 아미노산 요 동그라미에 코돈이 GUC랍니다. 그럼 얘가 GUC라고 해달란 얘기잖아요, 지금. 얘가 의도하는 거는 이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GUC, 코돈이 GUC라는 거야. 물론 요걸 지정하는 다른 코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밖에 안 줬잖아. 그럼 얘는 GUC지 뭐. 그러면 기억은 GUC의 상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G의 상보적인 C, U의 상보적인 A, C의 상보적인 G인 겁니다. 이 물음표는 비주형은 주형의 상보적이니 GTC가 되겠죠. 이해가? 이렇게 되면 다 채워지네요. RNA 합성에 사용된 DNA 가닥은 1번 주형 가닥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 기억의 구한인 하나. 니은의 구한인 둘. 3개네요, 3개. 그러니까 총 개수는 3개. 여긴 하나, 여긴 둘. 개수 다르네.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땡. A땡? GCG인데? GCG 요거네요. 오각형. 맞네. 그지? 답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죠? 뭐 2.5점짜리긴 한데 차근차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3. 지질시대. 지질시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생대에는 뭐야? 빙하기가 없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다. 나의 생물. 무슨 괴물처럼 생긴 얘.
쥐며느리처럼 생긴 얘,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고생대 말의 3차 대멸종에 멸종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번성한 건 맞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중생대는 평균 기온이 제일 높고 그래서 빙하기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오케이. 신생대 말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여기 봐, 여기. 그치?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 막 난리치고 있잖아.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맞습니다. 답은 드 4번 되겠습니다. 그죠? (24번) 온라인 수업의 생물다양성과 보존에 대해 대화다. 생물다양성, 유전적, 종,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맞네.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네. 생물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맞네. 다 맞네. 5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 후 이제 이게 2.5점짜리고 그나마 뭔가 깁니다. 근데 쌤이 총평에서 이해한 것처럼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흰색 종이의 흰색 바둑돌은 눈에 잘 안 띕니다. 이거는 항생제 내성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색 바둑돌은 흰색 종이에서 잘 보이잖아요. 얘는 내성이 없는 세균을 의미하는 거죠. 모드먼 4명이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바둑돌을 5개씩 집어 꺼냈다. 이거는 항생제에 의해 세균이 제거되는 도태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색의 바둑돌을 추가한다. 얘는 무성생식, 증식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에 의해 똑같은 수만큼 증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했고 여기는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 위로 옮기면 이때는 검은색 바둑돌이 내성 세균을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검은색 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흰색이 항생제의 내성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쌤이 항생제 관련으로 국한을 하면 요런 건데 사실 이게 흰색 바둑돌하고 검은색 바둑돌이 있는데 흰색 종이에서 얘가 내성세균이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바둑돌을 내성이 없는 세균으로 보고 여기까지 간 거는 뭐 항생제 내성의 모의 실험이다 하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 위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 위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이 바뀐 거거든. 근데 이제 위에서 뭐 내성세균을 흰색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을 내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성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바뀔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가 항생제 내성 모의 실험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생제 내성으로 위쪽을 비유한다면 이런 내용이었고 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약간 그거네. 공업 암화, 공업 흑화 같은 내용이네. 맨체스터의 숲의 뭐야? 산업혁명으로 공해가 매연이 심해지니까 숲이 지류들이 죽으면서 나무 특유의 어두운 색이 드러나니까 검은색 나방은 천적의 눈에 잘 안 띄게 돼서 개수가 늘어나고 흰색 나방은 천적의 눈에 잘 띄게 돼서 개수가 줄어드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제 자연 선택의 예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대기를 규제하고
대기 오염을 줄였더니 다시 지류들이 살고 숲이 밝은 색으로 변하니 오히려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뜨게 돼서 줄고 다시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공업 암화, 공업 흑화하고 좀 더 적합하게 어울리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맨 뒤에 요 마과정이 없으면 그냥 위에 것만 가지고 항생제 내성세균 모의 실험하고 유사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로 옮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팩트 중에는 공업 암화, 공업 흑화하고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건 지금 바둑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종이가 흰색일 때 이때는 당연히 뭐야? 흰색은 눈에 안 띄고 검은색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7개 줄 때 검은색은 13개나 줄었다는 얘기죠. 쌤, 흰색 종이 위에 흰색 바둑돌은 눈에 안 띄는데 어떻게 뺍니까? 그러게요. 좀 더 문제를 정형화하려면 그냥 20개는 20개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꼭 그런 사람 있잖아. 눈에 불을 켜고 흰색 두만 볼 수 있어. 그래 빼는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더블링.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증식, 무성생식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봤는데 이번에는 어이씨 뭐야 또 하니까 10개 10개 똑같이 뺐네. 흰색이건 검은색이건 뭐 눈에 띄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좀 그렇죠. 다시 증식.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엔 얘가 14개. 이번엔 얘가 6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흰색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니까 눈으로 볼 때 흰색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덜어내는 것도 흰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걸 뭐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여기서 다시 더블링 했더니 36과 4이니까 20이었는데 흰색 바둑돌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검은색에 대해서 하니 얘가 지금 어이구 얘는 검은색에서는 검은색은 안 보이고 거의 흰색을 전멸시켰는데 20개를 뺀 게 전부 다 흰색인데요. 그 다음에 더블링을 해 32, 8. 그 다음에도 검은색 도화지 위에 흰색이 19개를 뺐어. 그치?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안 띈다고 하나 뺐어. 더블링 하니까 26과 1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 16개 뺐고 4개 뺐네요. 더블링 하니까 다시 20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이게 공업 암화, 공업 흑화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흰색 도화지에 뭐 흰색, 검은색 이거는 이제 원래 숲이 대기 오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류들이 많이 살고 숲의 색이 밝을 때 흰색 나방이 유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매연에 의해 공해에 의해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지류들이 죽어 떨어지고 그러면 나무의 어두운 색깔이 원래대로 드러나면 검은색 나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비유하자면 그래서 흰색 종이 위에 시행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감소한다. 맞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환경의 변화네요. 공업 암화 흑화처럼 흰색 종이를 검은색 종이 위로 옮겼으니까요. 그럼 결론은 뭐야?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에 대한 모의 실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그느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 9월 모평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쌤은
대성마임에게 불꽃 남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NK였습니다.